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금 파리에 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오는 28일 2030 부산 엑스포 세계 박람회입니다.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부산은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도시다. 이제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은 이번 주에 대구, 대전, 울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도토리를 그려달라. 많은 지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말 도토리를 그려줬습니다. 먹는 도토리 말이냐. 도토리가 대통령 그 앞자리를 따서 도토리,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들은 도토리를 대통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래서 그 사인에 도토리를 그려달라고 하는데 정작 한동훈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도토리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도토리를 그리는 것이 한동훈의 사인으로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도토리 그 대통령 그 앞 자음을 딴 것입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다. 이 한동훈 현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이 대목에서 송원재TV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송원재TV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물론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많은 얘기거리들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파리를 가서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8일 결정이 되는 이 엑스포 유치 이 활동에 뭐 밤낮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유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도 불리합니다.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없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려워질 것이다. 부산 선거의 희망은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은 계속해서 헐뜯기를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그 식사를 한 것을 두고도 가전 가짜뉴스로 공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이 말입니다. 6.25 때 부산은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부산은 지금도 6.25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6.25 피난민들이 만든 그 동네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이 세계를 향해서 돌려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 엑스포는 세계 3대 국제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 열고 있는 엑스포와 지금 유치하고 있는 세계 박람회는 다릅니다. 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를 우리가 전혀 그동안 유치하지 못했던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해야 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냐? 경쟁국이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대차게 나가자. 삼성, 현대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회장들과 함께 막판 유치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자. 진정성이죠. 윤 대통령의. 이 부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문, 방송 모두 기자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을 가져와야 하는데 부산이 계속 낙후되고 있다. 부산이 엑스포에 대해서 얼마나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엑스포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사우디 국민들이 엑스포를 염원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엑스포를 더 염원하느냐, 이게 현장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다. 엑스포를 연다면 국민들이 가장 지원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이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 여론이 모인 상징성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막판 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서서 밤낮 없이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산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될 것이다. 막판 뒤집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은 이런 헐뜯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 총선의 선거에 도움이 될까 이 계산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쪽이든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계산을 하더라도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부분 이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법안이 지금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엑스포가 얼마만큼 간절한 것인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야 하고 윤 대통령의 그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겠다. 세계 인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지지, 염원이 모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이 투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등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장관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을 이번 총선 국민에 투입을 한다면 한동훈 열풍이 가능할까?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번 주에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과 실제가 달라질 때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동훈으로 어차피 한동훈을 총선에 투입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만큼 이제는 한동훈을 잘 활용해서 한동훈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금 집권 여당이 이겨야 한다. 그래야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래야 법치 공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 대전, 울산을 방문을 했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도토리, 한동훈 장관에게 도토리를 그려달라, 대통령이 되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장관 정작 자신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정말 도토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좋아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사인이 도토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훈여지도, 대동여지도에 빗대서 한동훈이 다니는 동훈여지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열기, 이 연예인과 같은 이런 인기가 없으면 선거 치를 수 없습니다. 253곳에 이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게 될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모이지 않으면 유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만 되면 그동안 나경원 등등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총선만 되면 이 후보들은 인기 있는 당내 지원자들 모시기 위해서 이 경쟁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전국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한동훈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열기, 열풍은 그러니까 법치 공정을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계속 한동훈 장관이 바로 세워달라.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거의 혼자서 이재명에 맞서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그런 열기가 모였다. 또 중요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 전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감각, 메시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낼 줄 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의 팬덤도 생겨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팬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이 지지 열기가 모였지만 곧바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되는 이런 순서였기 때문에 팬덤이 없었다. 한동훈에게도 이제 팬덤이 생기느냐?
그동안 팬덤은 노사모, 대깨문, 이제 개딸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당 계열의 팬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여권 쪽의 팬덤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또 총선을 치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이런 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저는 크게 필요가 없다. 지금 기존의 헌정사를 놓고 많은 고민, 우려, 비판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존의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상을 보여주고 있듯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 한동훈이 이끌어갈 총선, 한동훈 대선 후보도 우리 헌정사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또 창의적인 그런 관계, 그런 상이 그려질 것이다.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또 역사는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와 공정, 국민들의 상식,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고 그걸 비판하는 것은 헐뜯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입만 열면 한동훈이나 혁신위 공격이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가전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퀴즈다. 한동훈이 법기술자다. 한동훈이 돈이 많다. 한동훈이 엘리트의 의식에 젖어 있다. 많은 비난을 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건 저게 무슨 소리지? 한동훈이 엘리트여서 뭘 잘못했지? 한동훈이 좀 넉넉해서, 가정 형편이 넉넉해서 잘못한 게 뭐지? 한동훈이 법기술자, 법도 잘 알지만 법의 정신, 국민들의 법 상식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문제지? 되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사석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농담 삼아.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한동훈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밖에 공격을 못하느냐? 한동훈은 정말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참 민주당을 보면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동훈의 열기가 지금 여권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재명과 민주당의 많은 약점들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으로 많은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진정성이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대차게 한번 유치활동을 해보자. 이게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팬 카페도 수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도토리,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 도토리를 그려달라. 재밌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먹는 도토리 말이냐.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팬들과 지금 아직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팬덤이 필요할 겁니다. 국민의힘 여권도 이제는 팬덤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민주당 쪽과는 전혀 다른 이젠 국민의힘의 팬덤의 양식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런 격조, 그런 문화를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정치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